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이게 언론이 호도해가지고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에서 언제 쓰이기 시작했는가? 전우용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독재 반독재, 민주 반민주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이 정당 이름이 민정당, 민주정의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 단어하고 상관없는 놈들이 그 이름을 써. 전두환이가 민주정의당이야. 윤석열이는 공정상식당 만들 뻔했는데, 그러면 줄임말이 공상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지 않았을까. 그 민정당 시절에 제가 이제 육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사 출신과 서울법대 출신이. 그래서 그 뿌리들이 이어져 내려가지고 이번에도 또 서울법대 내란과와 육사 반란과가 경찰대 부여학과를 동원해서 내란을 저질렀다. 역사적 뿌리가 맥락이 그대로 다 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민정당 시절에 이게 선거를 했는데, 소선거구제로 바꿔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88년 4월 26일 총선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전국이 4개로 쫙 갈라집니다.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래가지고 김종필 당은 충청도를 먹고, 김영삼 당은 경남, 부산을 먹고, 노태우 당은 경북을 먹고, 김대중 당은 호남을 먹고, 이런 식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당시의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과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안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해서 한 게 3당 합당이었단 말이에요.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정당, 이게 쿠데타 세력이죠.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이라는 게 역시 쿠데타 세력이죠. 이게 민정당을 가리켜서 민주 인사들이 유신잔당이라 그랬거든. 유신 독재 잔재들이, 예? 전두환 노태우가 유신 때 다 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박정희 밑에서. 유신잔당이라 그랬는데, 신민주공화당은 자기네가 유신 본당이라 그랬어 그때. 우리가 그거 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유신을 했다는 사람들은 명실상부한 그게 친위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를 홍준표 씨가 인증했잖아요. 보셨습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토론하면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일으킨 게 저게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홍준표 씨가 그걸 부정하면서 엉기니까 유시민 선배가 물어봐요. 10월 유신은 박정희 때는 뭐냐? 그러니까 그건 친위 쿠데타지 이랬다고. 아, 그걸 못 보셨구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김영삼 씨가 가서 합쳐진 거잖아요. 여기는 민주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민주 반민주 세력의 대립 가운데에서. 근데 글로 가니까 이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민주 반민주의 구도가 흐트러져 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쿠데타 연합세력이라고 해야 되느냐. 자기들의 뭔가 정체성을 그럴싸하게 국민들한테 포장을 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보수 대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보수라고 분류하고 하는 게 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전부터 내가 진정한 시장주의자고 보수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거지로 진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의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자꾸 빨간 칠을 해요. 김대중 빨갱이다. 조총련하고 뭐 친했었다. 과거에 뭐 어쨌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나라를 절단낸 게 벌써 언제예요? 그게 3당 합당은 1990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쭉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극우 파시스트들이 뿌리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찬양하고. 그런데 그 세력들이 3당 합당 이후에 보수를 참칭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진보와 보수의 비극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수라고 하면서 실제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 보수는 유일하게 그나마 저것들이 일관성 있게 그거는 해.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북한 악마화. 북한 악마화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일관적이지는 않아.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다 북한하고 회담하고 우리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거 다 전두환 노태우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도 못하게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그때 나왔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2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회창 씨죠. 3등한 사람이 이인재. 예, 이인재 씨가 탈당해가지고 당 만들어서 나오는 바람에 표를 많이 가져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DJP 연합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후보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성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차별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걸 물어봅니다. 후보들한테 어떤 문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코너에서.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지금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한덕수든 김문수도 저기 후보가 됐다. 그리고 여기 이재명 후보가 됐다. 그럴 때 그러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의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그 후보가 되면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돼서도 안 되고 목사님들이 다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 표를 소구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게 그때는요. 그때의 논쟁을 보면 이회창 씨가 가장 어찌 보면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회창 씨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걸 싫어한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금지하고 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회창 씨가.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퇴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1997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취임을 하시니까 1997년이 지금으로부터 쳐보면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30년이 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바뀌었는데 사회적 인식이나 이 상황이 더 악화됐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난데없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중국 사람이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중국이야. 그리고 그 보셨어요? 그때 왜 윤석열이가 파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남동 앞에서 그 집회하던 분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면서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한테 경찰 아저씨 우리나라 어떡해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신다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여러 가지 말장난을 해온 거에 최고로 악화된 버전이 지금 이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이 이상한 모습, 이게 오염돼 버린 단어,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로운 보수라고 짓고 의로운 보수라고 하니까 이로운 보수라는 점에 대해서 다 안티를 거시더라고요. 딱 보시자마자 아니 보수가 이로워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 말씀은 아니 국힘이 저것들이 내란 세력인데 이로워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저 제목을 지을 때 생각했던 거는 보수라는 거는 원래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 이로움을 더 추구하는 보수, 그 다음에 의로움, 올바름을 더 추구하는 것이 진보, 이 두 가치가 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 말인데 의로운 진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분은 하나도 못 봤고 제목이 이게 보수가 이로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이에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수가 뭔가 악한 거, 탐욕스럽고 자기만 알고 친일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친일파, 독재, 사대주의 이런 게 보수의 가치인 것처럼. 근데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대주의거든. 우리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보수가 나쁘게 심해지면 극우가 되잖아요. 극우의 정점에 있었던 게 히틀러 아니에요. 히틀러가 독일 민족이 최고다, 유태인이 우리의 적이다 해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네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다음이야 항상. 이게 보수가 아닌 거죠, 그죠? 뭘로 봐도 보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따루 씨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때 새누리당인가 그런 정당은 핀란드에서는 어떤 정당에 해당하냐 깜짝 놀라면서 그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이슈가 됐대. 그때도 총선이어가지고 복지정책, 교육정책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따루 씨한테 물어보면 따루 씨가 한국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따루 씨는 누군지 알죠? 그때 연식 되신 분들만 아실 텐데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핀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아는 게 벌써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핀란드의 복지정책에 비교해서 총선에 나와 있던 한국 정당들의 복지정책이 어느 수준이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따루 씨가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핀란드의 우파 정책보다도 못하다. 그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놀랬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정도면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어떤 정당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책에 보수는 과거의 정점이고 진보는 미래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과거를 통해서 경험하고 쌓아올린 여러 가지들의 좋은 가치가 숙성돼 있으니 이거를 전제로 사회를 조금씩 고쳐나가자. 이게 보수의 입장이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진보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강조가 되면은 하나가 선으로 치부가 되면은 그러면 과거에 쌓아왔던 우리 좋은 가치들은 다 무시돼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중에서 보수의 가치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 세력이 제대로 갖춰야 될 게 예를 들면 품격, 예절, 도리,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 품격이 있고 최소한 품격이 있으려면 바지는 좀 제대로 입을 줄 알아야지 외견상의 품격이라도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 한 놈은 뽕을 집어넣고 한 놈은 이걸 앞뒤나 알고 지금 옷을 입었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초에 이게 기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